여기. 산을 좋아하는 외로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골무입니다. 아직도 작년과 재작년의 연도가 살짝은 헷갈리는 1월입니다. 세월은 나이만큼 빠르게 흐른다더니 그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가 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주도 한라산 영상을요, 바로 얼마 전 다녀온 것 같은데 벌써 그것이 작년이라는 게 아직도 낯선 2022년이네요. 작년 2021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저와 소리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재작년에도 한라산 등반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왔었었고요. 소리는 이때가 첫 방문이었어요. 올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저에게는 하루하루 지나는 소리와의 시간이 소중해서 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소리 없이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벌써부터 무언가 가슴속이 휑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조급함으로 급히 크리스마스 여행이라는 걸 잡아 제 딴에는 야심차게 계획한 한라산 여행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겐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나이대 아이가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엄마와 한라산을 등반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느냐는 이런 절 한심하게 생각하는 지인들의 소리를 조금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모든 일정을 예약하느라 낙장불입으로 꼼짝없이 가야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여가지고 좀 속상했죠. 다행히 쭈그러져가지고 조심히 다시 의견을 물어봤는데 소리는 흔쾌히 본인은 싫었으면은 승낙하지 않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럴 때는 소리가 더 어른스럽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라산 코스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답게 여러 코스로 오를 수 있지만요, 가장 유명한 코스가 성판화 코스와 관음사 코스입니다. 다른 코스들은 예약 없이도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코스는 사전 예약이 필수예요. 둘 다 한라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편도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편도예요. 성판화 코스가 편도 9.6km고요. 관음사 코스가 8.7km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 두 곳을 이틀에 걸쳐서 따로따로 다녀와 본 결과 왕복으로 관음사 코스가 그때 7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성판화 코스는 악천후로 인해서 8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관음사 쪽 코스가 올라갈 때는 전망도 더 좋고 경관도 더 좋지만요, 대신에 경사도가 더 심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성판화 코스는 더 완만해서 오르기는 더 편했지만 그만큼 더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등반은 소리가 아직은 이렇게 긴 코스가 처음인 것을 감안해서요, 좀 오르기 무난했던 성판화 코스로 예약했습니다. 이 여행 같은 경우는요, 내내 날씨가 좋아서 조금 속상하긴 했었어요. 폭설과 강풍으로 돌아오는 날에 비행기가 연착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니까요. 한라산 탐방 시스템은 2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6시에서 8시, 8시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방소 들어가는 입구에 예약이 되시면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코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거를 바코드를 찍고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늦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혼자 갔을 때 보니까요, 2, 3분만 늦어도 입구에서 아예 열리지가 않으니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건 자동으로 시간을 지키게 될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따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막 그 옆에서 가서. 근데 그분들이 이건 자동화 시스템이라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열어드릴 수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냉정해 보이긴 했지만 문화적인 이런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을 지키는 게 맞는 거겠죠. 성파나 코스에선 중간 백록담 정상까지 진입을 위해서는요, 마지막 진달래 대피소까지 12시까지 입산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등반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늦어져서 진달래 대피소까지만 가고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혼자라면 조금 더 일찍 예약했겠지만 너무 일찍 일어나야 하는 소리를 위해서요, 저는 이날 8시에 칼같이 등반을 시작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예보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5시쯤 문자가 오더라고요. 강풍으로 인해 진달래 대피소까지만 등반 가능하고 백록담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안 좋아서 상당히 갈등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획한 것이 있어서 출발했습니다. 결론은 정말 가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올라가기 전에 영하 11도라며 주의를 주시는데 완전 춥더라고요. 거기에 중간부터 눈이 오는데 몸은 괴로웠지만 눈꽃 산행은 제대로 한 날이었어요. 밑에서부터는 눈이 많이 없어서 휑했거든요. 한데 점점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앉듯이 흰 옷을 입은 모습들이 와, 진짜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중간 속밭 휴게소에서는 아이젠 착용을 안 하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쌓이면서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성파나 코스로 가시면 속밭 휴게소 지나서 올라가시다 보면 살아오름 코스가 중간에 따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길이 샛길로 빠져서 오르막을 힘들게 올라갔다가 살아오름 호수를 보고 다시 그 길로 그대로 내려와서 또다시 진달래 휴게소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코스라서요. 재작년에는 이 코스를 들리면 12시 통제 시간에 늦을 것 같다는 걱정에 바로 정상까지 그대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곳을 패스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차피 정상은 통제해서 못 올라가고 시간 여유는 있으니 이 살아오름을 다녀온 곳이 아주 큰 수확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큰 기대 없이 갔던 살아오름이었는데요. 올라갈 때 계속되는 오르막에 살짝 후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꼭 올라가 보세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울 겁니다. 게다가 눈이 펑펑 내리던 때라 정말 비현실적인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더라고요. 이번 한라산 산행은 비록 백록담은 못 찍었지만 이 살아오름을 다녀온 곳에 큰 의의를 두고 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름이란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고 있는 소형 화산재를 말하고요. 오름을 제주도 방언으로 산을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산 이름에 표기되는 술에서 파생되었다는데요. 신성한 산이나 지역을 의미한다네요. 또한 불교적인 의미로 깨달음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살아오름. 이 살아오름은 한라산의 산정호수인데요. 제주도 오름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네요. 그리고 분화구 내에는 노루들이 모여 살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거나 호수에서 물을 마시면서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본 사람이 지금은 있을까요? 겨울에는 어차피 없지만요. 재작년에는 2번 다 백록담 정상까지는 다녀왔었어도요.
사람들이 백록담을 제대로 보는데도 운이 필요하다는 말을 사실 저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너무 쉽게 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통제되는 것을 보고 와, 이 말을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이 백록담 정상까지 못 찍고 그 진달래 대피소까지만 갔다 왔는데도 왕복 17km의 거리가 찍히는 걸 보니까요. 한라산 코스가 길긴 정말 긴 것 같아요. 소리는 본인의 19년 동안 크리스마스 중에서는 아마 이번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였다고 하네요.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꼭이라고 붙여줬답니다. 여행이나 계획이나 인생의 플랜이라는 것이요, 계획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없을 때가 더 많죠. 전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때 저도 너무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등정 자체를 포기할까를 살짝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대로 등정을 했고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눈꽃 산행과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살아오름과 한라산의 모습을 눈에 담고 왔네요. 이때 저도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상 악화, 주차장까지 통제해가지고요, 20분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급히 세우고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 급격히 떨어진 온도에 카메라는 계속 꺼지고 배터리는 방전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니까요.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너무나 태어난 듯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스스로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주문을 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소리가 컸다는 걸 느끼는 게 오히려 저를 더 안심시켜주고 든든히 지켜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큰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시간을 즐기며 감사할 줄 아는 것으로 보상받습니다. 부모가 진정 바라는 것은 부모의 헌신을 빚으로 느끼고 갚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순간들을 행복함으로 느낄 줄 알고 경험 삼아서 본인의 미래와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잘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독립하는 자신의 삶을 나아가 꾸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겠죠? 저희는 내려와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르진 않았지만 제주도 흑돼지 집에 가서 오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산행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네요. 산행하는 사람으로서 한라산에 가봤다는 경험을 소리에게 줄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날의 아름다웠던 한라산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구독자 100명 달성 공약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엄청 비웃음을 사기도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구독자 단 100명이라는 걸 기뻐하는 제가 우습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지만 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로, 작은 호의나 친분으로 구독하시는 거라도 제 영상을 봐주신다는 사실에는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소한 말에 덥석 공약 약속을 하고 났는데 정말 일이 한겨울에 될지는 몰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산에 갔다가요, 온판 고생을 하고는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어요. 아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촬영한 그 영상을 쓸 수 있다면 이 다음 영상은 100명 달성 공약을 이행하는 영상이 될 듯 하네요.
못 쓰게 되면 또다시 찍어야겠지만요. 하여간 여러분, 전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느림보 거북이 골무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골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얘 한 번 뛰고 돌아야 돼. 와. 얘는 정말 가는 길에 여기서 들렸다가 가는 거야. 여기가 찬영아 일로 와봐. 여기가 원래 들어가는 길이거든. 돼가지고 12시가 지나서가 아니라 오늘은 원래 폐쇄야. 방충일에서 기사 바로 탐방할 수 없대잖아. 어머니가 말한 게 여기까지 올라와. 아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 자, 저쪽 우리는 저기로 향해서 갈 것이야.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다 왔다. 밥 먹으러 가자. 여기 산. 들어가.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진달래 안녕. 진달래밭 안녕. 내려가는 길도 아름답네. 내려가는 길이 더 아름답다. 출구 드디어. 이야. 메리 크리스마스.